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끊겼던 거 다시 빨리 쭉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김재규 보안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 당시에 갈등이 있었던 게 이제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 유신헌법이라고 해서 유신 모든 걸 새로이 한다. 유신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메이지 유신에서도 나오죠. 모든 걸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모든 걸 새롭게 해가지고 나한테 좋게 한다. 대통령 계속 해먹게 한다.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민주주의는 점점 이렇게 하향 해가고 있었죠. 국민의 권리 같은 거는. 그런데 이제 그 김재규 측에서는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 차지철 쪽에서는 이거는 찍어 눌러야 된다. 뭐 캄보디아에서도 200만 명 죽였는데 뭐 저기 뭐 부산 뭐 경남 해가지고 한 50만 명만 죽이면 뭐 해결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그 김재규의 이런 이제 행위가 김재규 씨의 행위가 이제 뭐 거사다. 이제 이렇게 재평가되고 뭐 그러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이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참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참 공과 사과 이제 그 많은 이제 그런 좀뭐 분이시다라는 거. 뭐 경제화를 했던 그런 공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너무 빨리 갈라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다치고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이제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제 소식 나오고 요거는 이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요거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데 요런 수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합수부장이 국민 앞에 최초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제 딱 그 사건이었습니다. 요렇게 발표를 하면서 요때는 이제 김재규의 단독 행동이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이제 무관하다라는 걸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프레임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를 하나회를 쳐내려는 육참 총장을 자기가 뭐 역으로 쳐내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활용한 거죠. 전두환 밑에 이제 쓰리허라고 이제 허삼수 허평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자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이렇게 세 명의 그 책사가 있었어요. 책사 이제 뭐 삼국지 보면 이제 뭐 순욱 뭐 이런 이제 책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딱 이런 프레임 같은 걸 딱 짜가지고 이제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요건 이제 장태환 수경사령관 이분이 여기서 이 빨랑군 놈의 새끼들아 전차를 몰고 와서 니는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했던 참군인 아닙니까? 투스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쪽에서 너무 발빠르게 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요 군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유혈 사태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국민들도 다치겠죠. 그런 걸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끊겼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당시에 이제 12.12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 그 뒤뜰에서 앞뜰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으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사진 조금 켜드릴까요? 사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두한 태우 이제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 그 반란의 이제 핵심 중추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 사건이죠.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 계엄군이 시민들 때리는 이제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에 가고 여기 서 있었다라고 해도 그것도 참 슬픈 일일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픔이죠. 이게 제가 아까 그 끊겨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군대 이게 그 총에 원래 앞에다 이게 칼 안 채우거든요. 근데 여기 칼을 채웠다라는 거는 이거는 군대에서도 총 쏘는 거 말고 백병전 정말 몸으로 몸싸움하면서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럴 때 쓰는 건데 이거를 채웠다라는 거는 도저히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착거.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그 김재규 이제 재판. 여기 옆에 군인들 있잖아요. 군사 재판이에요. 군사 재판. 비상계엄 하에서는 이제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있었던 이제 김대중 그 전 대통령 보이죠?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이제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받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죠. 결국은 또 이제 거기서 그 이제 고초를 겪다가 또 살아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도 되시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서울대생 박종철 군 그 사건입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울컥해요. 얼마나 앳돼요. 안경도 딱 잠자리 안경이라고 하죠.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보다 어린데 이제 민주화 운동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가셨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 재현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요 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역사에 남기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연세대 이한열 군 이한열 열사의 사진입니다. 예. 학교 티셔츠거든요. 이게 연세에 써 있는 거. 파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응원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입는 옷인데 학교 다닐 때야 뭐 이런 거 있죠. 과잠 같은 거 뭐 그런 이제 택이죠. 근데 그런 거 입고 시위하시다가 참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게 이제 6월 항쟁 사진인데요. 여기 호원이라는 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직선제를 이제로 바꾸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더 이상 간선제 하지 말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자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우리 헌법을 수호하겠다. 근데 말이야 거창하죠. 근데 실제 내용은 지금 헌법에 대통령 간선제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체육관에서 우리끼리 대통령 뽑겠다.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세력에서는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게 있죠. 이런 구호를 내세웠죠. 직선 개헌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자, 이렇게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거 보세요. 이제 당시 또 칼라가 있었어요. 칼라 사진이죠. 이거 뭐 1980년, 87년이니까 이제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된 건 아닙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아직도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지금은 서울광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서울시청 쪽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요런 건물도 보면은 이런 거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여기 이게 삼성 본사 거예요. 옛날 삼성 본사. 야,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50의 주역 노태우, 전두환 해서 요 밑에 이렇게 손 꼭 잡고 있는 거 그 사진입니다. 태우야, 계란 후라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쉽네요. 자, 어쨌든 이제 사진은 이렇게 한번 보고요. 뿅. 자, 이제 돌아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다 공부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12.6 사건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판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기 이제 요 왼쪽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 요거는 그냥 따로 그렇게 따로 공부 정리를 해두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요거 통치행위 이제 맞다 심사 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긴급조치 요거는 제가 뒤에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3번이랑 대응해서 공부해야 될 게 요 서운 수요입니다. 서운 취소 사건 이게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게 자 장지연 선생 사건. 이렇게 간단히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간단히 이렇게 간단히 적어 놓으시면 연결이 쭉 되실 겁니다. 이게 여기 쟁점에서만 보자면은 그 서훈이란 게 훈장 말하거든요. 훈장이라고 더 많이 말하죠. 훈장. 그래서 훈장을 주는 거는 통치행위인데 훈장을 줬다가 뺏는 거 취소하는 거죠.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 훈장을 줬다 뺏으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유족들이 뭐 우리 아빠가 독립유공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 혜택 받잖아요. 막 뭐 기차도 싸게 타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사법심사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띈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 보시면은, 자,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의결인데, 이건 뭐랑 대응해서 기억하시냐면, 이제 국회의 의원 징계, 뭐 요 뒤에 의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의회고 요거는 국회잖아요. 국회의원 징계는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복습하셨죠? 복습 어디 나왔어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 헌법.
헌법. 자, 이제 공부 모드로 빨리 돌아오세요. 이건 뭐 채팅은 이제 공부 필요한 것만 활용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렇게 딱 대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대북송금사가 요게 아쉽게도 여러분 요거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요거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위치 바꿔야 돼요. 바꿔주세요. 위치 바꾸는 거 표시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대북송금 사건도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 제가 요거는 이제 배경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막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 알아둬야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이게 이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막 정말 야, 이거 통일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지나서 2002년에 이 보수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북한이 돈 준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했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고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나 뭐 경찰은 이제 행안부 밑에 있고 이제 그런데 대통령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정부야, 뭐 해양수산부 같은 거야, 뭐 아니면 뭐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야, 대통령의 의중대로 돌아가는 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줬으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 맘대로 100%다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중립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검수완박이네, 뭐 경찰국 설치하네, 말 많은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라 그래서 국회에서 따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따로 임명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딱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좀 독립해서 권력과 독립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그런 걸 특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북한에다가 5천 그니까 5억 달러죠. 5억 달러니까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을 쏴줬다는 게 그게 입증이 된 겁니다. 산업은행 통해 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쏴줘 버린 거예요. 북한의 홍콩 계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죠.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남북교류기본법상 대북 송금은 기재부 장관 그리고의 그 승인을 받아갖고 돈을 보내야 돼요. 실제 그 전이고 그 후고 그 당시고 뭐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북한에다 계속 돈을 주거든요. 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가급적 돈을 직접 쏴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돈 받은 거는 딴짓을 하잖아요. 딴짓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살려야 되니까 우리 뭐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통일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으니까 살아있는 우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후손이 좋아요. 우리는 그닥 좋지 않을걸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그냥 다 무시하고 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해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도 좋죠. 그런데 요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절차대로. 근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몰래 송금하고 그거는 싹 숨기고 그냥 정상회담 이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요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책에 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 송금한 것이 법 위반이다. 당시 그 법에서는 요거 위반하면 형사처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판례 번호 보세요. 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당한 상대방 측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송금이나 이거 다 대통령의 국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사법심사 하면 안 되고 형사재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나름 말이 되죠. 말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기까지는 통치행위가 맞아서 사법권 이제 본질적 한계를 넘어가는 것, 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 자체
요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걸로 기소된 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박지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대통령이 당연히 했죠. 뭐 비서실장이 결정한 건 아닌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총대 매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총대 매는. 사실 북한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지원을 한다라는 게 근본에서 완전히 글러먹은 거라고 말하기 또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서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 놓은 다음에 우리랑 통일을 해야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절차가 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시에 요 박지원 비서실장이 총대 메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공밥 취식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돼가지고 국정원장이 됐잖아요. 국정원장. 그러니까 참 이제 역사가 참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놀랍죠.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박지원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됐다라는 걸 보면은 좀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단순한 거 보면은 이제 여기 사면해 주는 거 이제 통치행위 맞다. 그렇게 대법원이나 헌재 딱 치고 가면 되고요. 이제 요 국군의 이라크 파견 결정이랑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 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수험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은 누가 싫어요? 북한이 싫어하지. 정은이 형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북한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난 뭐 북한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요게 요렇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을 하면은 이제 이거 우리의 이 평화적 생존권 이런 걸 침해한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측에서는 아니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것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헌재 심사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헌재가 야 심사할 수 있어. 통치행위 아니야. 심사할 수 있어. 그런데 합헌이야.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군의 이라크 파견 결정 같은 경우에 당시 이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제 저 자이툰 부대 해가지고 이제 전투병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서희 부대, 제마 부대 해가지고 그때는 의료진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의료진 파견하는 것까지 사실 뭐 좀 명분이 있죠. 야, 인권 막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전투병 파병하면은 이제 세계 전쟁에 우리가 이제 정말 총칼 들고 참여하는 격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죠. 근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보수 세력은 이제 미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이제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야, 미국이 우리 너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미국이랑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 뭐 자주국방만 이제 이런 거. 근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자주국방 추구하시고 이제 미국한테서 전시 작전권, 이제 전작권이라고 하죠. 그것도 갖고 와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이었지만 또 이제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전투병 파병해 달라. 헤이, 코리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파병을 하면은 약간 우리의 그 대통령 컨셉과 안 맞지만 당시 대통령은 이거 보내줘야 된다. 국익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이거는 이때는 또 미국 한번 같이 꿍짝 한번 비트 한번 같이 타주자. 해가지고 이제 전투병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도 이걸로 이제 지지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 그렇게 좋다고 막 따라다니던 사람이 막 어느 순간 나를 막 욕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한 거니까. 참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 뭐 지도자의 자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이라크 파병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헌재가 우리 심사 안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요 신행정수도 사건 이제 요거랑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인문특강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그 멘트만 잘 보세요. 자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요거는 사법심사를 자제하며 바람직하다. 근데 헌재의 특이한 입장이 여기 나오는데 헌재는 통치행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의 포인트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단순한 거예요. 통치행위다라고 하면 사법심사 안 해.
통치행위 아니야. 그럼 사법심사 해. 근데 헌재는 통치행위 아니야. 그럼 사법심사 하죠. 그리고 통치행위 맞아. 근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면 사법심사 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통치행위 맞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또 관련성 없다. 그러면 사법심사 안 해.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멘트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도 똑같이 나와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해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부터.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 긴급재정명령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게 여기도 적어놓으세요.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사건. 금융실명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통장을 만들 때 반드시 자기 실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 은행 갈 때는 신분증 필수입니다. 신분증 안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어, 당시에는 실명이 아니어도 자기 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저 뽀로로입니다. 하면은 뽀로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줘요. 저 피카츄인데요. 그러면은 피카츄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피카츄 계좌, 뽀로로 계좌, 뭐 망나뇽 계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했겠어요? 다 비자금 같은 거 이제 그 통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뇌물 같은 거 줄 때도 사과 박스에 이제 돈 담아서 주는 거. 그건 무겁잖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싶으면은 뽀로로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뭐 30억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뭐 카드 주면 되잖아요. 통장이나 도장 이렇게 주면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 품속에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고 마스크 쓰고 와서 저 뽀로로입니다. 돈 꺼내 주시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은 또 다시 떨어졌잖아. 비트코인 인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예요. 이제 이런 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이 금융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얘가 있었는데 이 금융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100%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아직 예,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뭐 지하자금, 뭐 비자금 없애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은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국가에 마이너스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계속 이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YS가 또 이제 또 뭐랄까 또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일본에도 막 멘트 엄청 세게 쳐요. 이 아저씨는 일본에서 저기 그 뭐 일본에다가 뭐 얘기했냐면은 이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아니 외교 관계에서 최대한 막 말도 조심하고 외교 관계에서는 진짜 엄청 빡더라도 유감입니다. 뭐 이제 이 정도 하고 말거든요. 근데 물론 북한은 다르죠. 북한은 역적 폭도 패당들을 뭐 대가리를 쪼개놔야 된다 막 멘트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 저래도 되나 싶은데 전 세계에서 북한 말고 저런 데 없어요. 하여튼간 이제 너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좀 시원하게 이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기 우리 경복궁 안에 있던 중앙청 있었거든요. 중앙청 저 어릴 때 거기 가봤어요. 근데 그거 폭파. 일본에서 뭐 그거 가져가네 뭐네 야 뭐 하지마 막 옮기지마 하니까 YS 대통령이 막 부사라 해가지고 폭탄 폭파.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융실명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일은 딱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국회의원들도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 얽혀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그 전부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이거 우리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나온 김에 또 같이 합시다. 자, 법령 체계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이 있고 이제 자치법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 행정부죠. 대통령은 평시에는 명령급의 이제 그 법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어요. 원래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만 만들잖아요. 법률 단위는. 근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요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긴급 명령하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죠. 긴급 명령은 전시에 발한다. 이제 이렇게 좀 분류해 놓으시면 좀 쉬워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전시에는 긴급 명령 그리고 전쟁 외에 뭐 이런 데는 긴급 뭐 경제 관련된 재정 경제 명령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지금 공부할 때 단순하게 불려 놓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융실명제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빵 하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습적으로 요거 빡 발표하면서 날짜 딱 박았죠.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 딱 잡은 다음에 며칠까지 지금 은행에 있는 계좌 다 실명으로 전환해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는 국가가 몰수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자금 놔둔 사람도 난리 났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은행 앞에 줄 서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그거 자기 실명으로 전환하려고. 근데 뭐 소액이면 또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액이거나 정말 이게 출처불명의 돈이거나 검은 돈이다라고 하면 본인 이걸로 돌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냠냠 짭짭하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하여튼 엄청난 그 이슈였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실명제에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YS 대통령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올라갔으면 또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다가 이거 헌법 위반으로 나의 기본권 침해했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통치행에 속한다. 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딱 쳤죠. 그러면서 요게 나온 거예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뭐란 얘기예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엔 우리가 심사하겠다. 우리가 숟가락을 꼽겠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니까 이렇게. 근데 당시에 이렇게 심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결론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행정법의 영역과 헌법의 영역 이제 그렇게 헌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거 결론은 합헌으로 나왔어요. 합헌. 심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헌법에 보면은 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대로 했으니까 세부적인 것들은 그건 이제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다. 뭐 우리는 이제 여기 딱 헌법에 정해진 대로 됐는지 심사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거 해주니까 해보니까 야 이건 다 지켰더라. 합헌 그리고 끝났습니다.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됐고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랑 여기 앞에 요거 요거 긴급 조치 보이시죠? 긴급 조치. 근데 요 긴급 조치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요 긴급 조치는 요 긴급 조치 요건 또 헌재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이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논리가 어떠냐면은 자 이거는 통치행위 아니다. 통치행위 아니다 그러면은 사법심사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죠.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법률이 아니고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법률 단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아하,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대법원이 심사 가능하다. 요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가면은 자, 요거는 현행법에 비추어서 위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통치행위 아니다. 그래서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랑 이거랑 대응해서 긴급조치는 법률이 맞다. 그러니까 헌재가 심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명령도 아니면 대법원이 심사 가능하고 법률도 아니면 헌재가 심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다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건 또 뭐 위헌이다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